갖고. 아 이거 흉기라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 잡으라고 또. 안 밀어대요. 아 이거 아닌데요? 너무 아닌데요? 어떡해. 안 돼. 이거 80kg 어떡해. 안 돼, 안 돼. 너무 무거워. 내가 안 돼, 하지 마. 따라따라는 이름을 해도 되겠죠? 이게 소개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소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만의 은밀한 사생활 같은 거. 궁금하기도 하고 화성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따라따라 프로젝트에서 김당당을 맡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은 제가 알토 갔다가 서프를 갔다가 인간의 신체는 정말 언니 예술에 좀 또라이 같다. 몸치, 음치, 막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 이렇게 약간 취미처럼 자기 척추를 갈아서 땅을 파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멀쩡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살을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잠재된 똘끼가 집단으로 나오니까 자신감? 글쎄. 집게가 들게 된 느낌? 뭐 이렇게 거.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성취감 그런 거 없었어? 성취감도 글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남편과 아이들은 알지만 따라따라 이름도 이제 제가 지은. 시댁 식구들은 몰라요. 되게 너무 대놓고 취미가 현대미술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야. 작업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재수없잖아. 너 혹시 현대미술이라고 아니? 처음에는 현대미술 너무 나랑 안 맞았잖아. 5년 동안 해마다 나랑 좀 안 맞아. 그러면서 또 궁금한 건 있으니까 아직도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 하겠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그래도 안 맞는 과정에서도 5년을 왔다는 것은 그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했겠죠. 안 맞는데 어떻게 5년을 했겠어요. 근데 안 맞는 거는 맞아. 정말 안 맞아. 정말 진짜 그녀는 추장딸이었어. 세상이 요지경이야. 꺾어야 되거든. 뭐 이런 거 들어. 똥은 들어야지. 똥 방하고 쌍피 같은 거. 요가네 요가.
이제 1분 동안인데 1분이 너무 길어.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있는 1분이 너무 길어. 막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눈을 이제 아이 컨택을 해야 되니까 눈을 계속 보는데 막 근육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이게 이상하게 멍석을 깔아주면 나는 또 좋아하거든.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더라고. 부끄럽지는 않고 다만 좀 긴장되는 뭐하고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 근육 떨리는 거, 그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런 거. 처음에는 현대미술 너무 나랑 안 맞았잖아. 근데 안 맞는 거는 맞아. 정말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제니 안토니 작품의 터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워크샵 때 제가 옆에서 손 잡아주면서 처음 줄에 서본 순간 실패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참 조급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너지는데 균형 무너지고 그러면서 또 내가 조바심 나서 3걸음밖에 못 가고 막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니 안토니 작가가 했던 말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균형을 잠시 잊어버려라. 그래서 힘을 다 빼니까 정말 내 무거운 짐 같은 잘해내고 싶은 나의 욕심 같은 걸 다 내려놓으니까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끝을. 사실 정말 요만큼만 이렇게 딱 제가 그릴 때는 제가 그려놓고도 너무 못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다 개인 개성이 하나하나 들어갔는데 16개의 그림이 딱 이렇게 모였을 때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의 또 이제 새로운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걸 그리면서는 마지막까지 그림을 합쳐놓을 때까지도 의심했어요. 이거는 했을 때 좀 부끄러운 작품이 되겠구나.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따라따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작품 호크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지 기자나 이제 뭐 그런 편집부 같은 거. 나 인터뷰하고 있는데. 바닥이 다 비슷하지 않아? 너무 좋아. 멋있다 진짜. 아니 나는 이게 딱 맞는 게 너무 신기해. 이 지평선도 맞고 나무도 맞고 살짝 색감만 다를 뿐이지 진짜 한 작품 같아요. 어서 하나 찍어줘요. 현대미술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렵고 난해하죠.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야, 근데 저건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떨어져도 놀라지 않아요? 무기를 잘 가져왔다. 아 놀라지 않아요? 새 사람이에요. 들어가고 있어 봐.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저만의 생각이지 좀 남들이 봤을 때 지가 알긴 뭘 알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렵죠. 어렵죠. 저는 4년 전보다 뭐 작가들이나 작품이나 이렇게 노출된 거는 많아서 이렇게 보면 알아보는 것도 조금씩은 늘어났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철학적인 게 제가 부족해서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노력을 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양파 이렇게 까고 해야지 알지 않을까 싶어요. My name is Jonathan, and I just finished eating a hamburger. Burger, Mars. 어려우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이게 작업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이게 왜 어렵지라고 나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왜 이게 어려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장으로서 따라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거리가 또 생각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대미술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짧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보는 거로만 그렸지 내가 왜 안 보고 그릴 생각을 못 했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공간 개념을 바꾼 루치오 폰타나도 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것도 별거 아닌데 뭐 그냥 뚫고 나서 내만의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건데 현대미술 솔직히 작가들의 모든 마인드를 모든 생각을 제가 다 담을 수 없죠. 근데 내 기준 안에서 배운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조금씩 알게 된 거 그거로 하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자. 밀고 걷고 생각해보면 음악에 맞춰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정말 되게 쉬웠어요 다들. 근데 그 이후에 밀려오는 저의 그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다고. 당연히 있죠. 부끄러움은 당연히 있고 근데 진짜 계속 부족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이렇게 얕은 지식으로 쉽게 접근해서 재밌게 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흥겹게 했으면 그 기운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제 걸로.
예스. 이거는 루치오 폰타나 클래식. 마음이 아파. 훼손한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저희는 먼저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그 강의를 듣다가 만난 분들이 그 강의가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우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셔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문빈 작가님의 두 번의 타협이 있었던 쌓기라는 작업을 보면서 우리도 저거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누가 얘기를 하셔서 해볼까 하는 게 시작이었는데 전부 이제 집에서 책을 천장같이 쌓은 거죠. 쌓아서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를 하다가 다른 작품도 이것도 따라해 볼 수 있겠는데 감히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따라하다가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따라따라 프로젝트는 현대미술 수업을 해주던 이문빈 작가랑 그 수업을 같이 듣던 수강생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 벌써 5년이 된 거죠. 다른 작가들을 또 공부하게 되고 또 다른 작가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 엄청 많이 했죠, 우리. 정말 안 거쳐간 작가님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안 따라하면 유명한 작가가 아니야. 집에 가면 왜 맛이 없냐 반항하고 싶은데 기본 10만 원 매년 여름 휴가는 시댁 슈퍼 그게 휴가냐 보러 가지고 가서 제가 집에 있는 작은 아이 장난감 주주 피아노로 그거를 치면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애들이 집에서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를 만큼 집에서 많이 불렀어요. 남편이 제가 그걸 할 때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미술에서 이번에 하는 작업이야 라고 했더니 미술 수업이라면서 왜 몸치, 음치.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솔직히. 도전이잖아, 다. 나 그게 왜 이렇게 재밌지? 요즘 정치인들 싫어요 빨연기 지대로야 세비는 언제 반납해 교육은 어쩔 거야 맨날 첫날 발 바꾸고 국민은 개돼지래 그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계속 했어야 했고 일단 장기전으로 하는 것은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더라. 저희가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주부가 늦게까지 이 취미 비슷한 예술을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들 시간이 1시면 다들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라서 시간적 제약이 많고 가정주부에게서는 또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면은 바깥에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위기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마음이 좀 힘들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남편은 필요 없다 난 내 편이 필요해 내 편이 필요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따라 모두의 그런 비슷한 고민을 인종차별 남녀차별 소수차별 배려차별 재수 없어 가사 쓸 때 다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당연히 누려야 하는 친정부터 가면 어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 남편은 왜 밥을 혼자 못 차려 먹어? 막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데 네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네 시댁이나 내 시댁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따라따라 사실 따라하기에서 따라를 2번 따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따라의 본질은 따라보다 하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사람은 그 행동하는 거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항상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되게 새롭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따라 한다고 해도 복제품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걸 좀 따라 해보면서 이게 뭔지 좀 알아보자. 이거에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모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퀄리티고 사실은. 그동안은 이상하게 봤던 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넓어지진 않았지만은 뭐 한 걸음 정도? 편견이 좀 많이 없어졌죠. 사람을 보는 편견이나 세상을 보는 편견이나 작품을 보는 편견들이 처음에는 이제 좋고 싫고 나쁘고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번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죠. 지금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확 표현해 본 적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아티스트로 새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보고 표현해보고 이렇게 눈치 안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보는 게 너무 서툴렀던 거예요. 그동안 해본 적도 없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이건 비록 그 어떤 예술 작품을 따라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거기에 담기고 예를 들어 키스아넷을 따라했으면 그 키스아넷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거를 같이 수진원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묻혔던 그런 뭐 기억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표현했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리차드롱을 하고 나서 약간 그냥 나로 살면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거를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약간 자기 표현하는 방식이 꼭 말로나 글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행위 예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방법 다양하잖아요. 현대미술이 또 특히나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애들이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는 것도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가끔 신랑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 그리고 당장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자체가 내 마음이 뭔가 충만해지고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은 발전되고 나은 그런 생각과 나로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다움 그리고
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이런 저희 안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에너지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본인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를 한편으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따라따라 모임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아, 난감해요. 정말 난감한데 결과를 보면 또 재밌어요. 아마 내년에 하면 더 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재미 들었어. 어디 가서 그런 걸 해보겠어요. 가발이 저 벽장 깊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져 있어요. 해마다 색깔이 바뀝니다. 퍼펙! 와! 아이 엄마가 아니라 선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뭔지를 자꾸 찾았던 것 같아, 나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알았네? 근데 그거를 알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해봐야 되잖아요. 작가들 공부도 하고 따라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였더라? 그 엄마 이전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끈을 다시 찾으려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누구 엄마, 누구 딸, 누구 며느리인데 따라따라는 허운준 거거든요. 따라따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로 간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서울 왜 갔냐면 왜 갔어 서울이? 서울을 왜 갔냐면 우리가 2번이나 화성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내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뜨끔한 적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멤버들이 질문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하는 대화들 중에서 예술가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지. 예술가들은 거의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된 거죠. 예술가들한테 우리 작업을 보여주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이 그림의 진정한 가치는 그 화가나 작가가 창조해낸 그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개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어 지금. 눈이 막 굴러가요. 전시를 하고 싶으신가요? 전시도? 또 그런 평가에 의해서 내가 또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랑 다르잖아. 뭐야? 선생님 이상 질문을 미리 줬어야지. 왜 그래? 전시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뭔지 모르겠더니. 언니 평가는 궁금해? 화성의 그 지역에서는 전시나 뭐 이런 공유회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서울을 가는 거는 의미가 나름 컸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촌에서 있다가 막 상경하는 그런 느낌. 부담감도 저는 별로 없었고요. 놀러 갔어요. 그냥 서울 나들이. 서울에서 전시하는 거는 그냥 지역만 여기 화성에서 서울로 바뀐 것 같고, 그냥 좀 전시실이 좀 큰 데서 조그만 데로 바뀐 것 같고. 거리만 멀어졌고. 거리가 좀 오고 가기 불편하게 좀 멀어졌고, 뭐 그 정도였지. 아티스트 토크 때도 저는 질문을 더 많이 했어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 정은 씨가 역으로 질문하는 게 재밌었어.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은 뭐라고 해야 돼?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질문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응원이 됐죠. 다들 저희한테 대단하다고 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고 어떻게 엄마라는 그 분들이 이런 작품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고 정말 멋있게 잘 봤다. 하나하나 다들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꾸준히 계속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 주셨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도 되나? 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놀라면서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런 다짐 같은 것도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비예술인 분들이 이렇게 현대 미술을 쉽게, 유쾌하게, 재밌게 하는 게 일반인들로 생각하기에 예술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주는 게 훨씬 더 크게 다가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났네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뭔가 인정받는 듯한, 그래서 되게 스스로 좀 자랑스러웠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아직도 떨려요. 생각하면. 굿자. 냄비. 뒤집개.
레몬 짜게, 밀대, 부엌칼, 숟가락, 와인 오픈, 절구, 채칼, 캔 오프너, 티포트, 포크, 프라이팬, 깔때기, 뚝배기, 찜 산발이, 쓰레기통, 빵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작년 175 갤러리에서 했었던 전시가 굉장히 사적인 위기였어요. 그때 아티스트 토크를 못 간 게 김장을 해서 못 갔어요. 아티스트 토크 때는 죄책감하고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아이들 케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또 현실적으로 딱 와닿잖아요. 주부니까. 근데 하필 장소가 저희 고모 집 앞인 거예요. 통인시장 175 갤러리. 그날이 주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시회가 서울에서 하는 거였고, 근데 저희 사는 데는 화성이고, 그래서 화성에서 주말에 서울까지 이렇게 가야 되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1시간인데 심리적으로는 10년인지 뭐 2년인지 뭐 이런.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놈의 밥이 문제였죠. 그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내 지역 안에서는 그래. 근데 언니 지역, 고모 지역 앞에까지 가서 내가 너무 즐겁게 사는 거를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뭐 카레도 한솥, 김밥도 다 싸놓고 뭐 전날 했던 이제 갈비찜도 베란다에 딱 놓고 그리고 이렇게 먹어라. 밥도 뭐 한솥 해놓고. 제가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비위와 그리고 이 사람의
의 어떤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간 하루하루 미션처럼 어떤 집안일이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놓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175 갤러리 전시회를 가는 날 이제 완벽하게 모든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후련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이게 미술이 뭐라 아티스트 얼마나 무슨 말을 하려고 사투리 쓰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먹을 게 없다니. 그러니까는 좀 먹을 게 없다는 것보다는 그냥 주말 저녁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 없는 게 조금 싫었던 생각이 들었겠죠. 일단 화성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 가서 저의 개인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못마땅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주말에는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평일에 했으면 이제 주말은 나를 좀 케어해줘 또 부족할 판에 너는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 그게 평생에 몇 번 있겠어요, 제 삶에. 근데 그거를 그 기회마저도 참 억울해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서로 서운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나갈 때 큰 소리가 오가게 되고 저는 서운함과 그리고 많은 억울함과 울컥함을 갖고 집을 나가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억울함도 생기고 진짜 열심히 그 날을 위해서 모든 걸 계획했고 모든 걸 성공을 했는데 왜 나는 그 날을 즐기지 못했는가. 저는 아티스트 토크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하는 질문은 그들은 또 어떻게 대답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다고 하루를 빠진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를 못 가고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은 미술계도 아니고 예술계도 아니고 작품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그날의 김장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눈물과 억울함을 여기에 가득 꾹꾹 눌러서 갤러리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우리 따라 팀들을 보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마음의 위안이 되게 많이 됐어요. 여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하루쯤은 라면 먹어도 어때? 그거를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먹게끔 준비를 해놓고 가느라고 나는 얼마나 아침부터 동동거리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크나큰 시련과 어려움과 이게 도전할 만한 일인가? 일상에서의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지금까지 해내고 있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좀 그날은 많이 슬펐어요. 매주 화요일 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혼자 시간을 보내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그 뭐 책을 찾아본다거나 궁금했던 걸 또 뭐 보고 뭐 관련된 영화를 보고 하니까
나중에 늙어서도 되게 재미있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찾은 것 같아서 되게 그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책 같은 거예요. 따라따라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스펙타클하고 실험적이고 도전하고 싶고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맺혀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야, 좋아하는데 스타일을 할수 있어. 일단 내가 전달할 만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게 행복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너무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언니 원래 화요일 날은 안 돼. 약속 잡을 때도.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꾸준히 오랫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고 나로서 충만해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얼른 와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서 다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약간 각성했던 것 같아요. 난 이 집 손님인데 내가 집에 와서 도착을 하자마자 나한테 미나리를 다듬으라고 저렇게 던지신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같이 사진이라도 찍고 갈까요? 아, 괜찮아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사실 시간 왔다는 남편이 엄청 싸웠는데 딸 학원 태워다 줘야 됐어요. 늦둥이 딸 때문에 이 나이에 이 끝나지 않는 육아 고통.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네. 애 학원에 데려다 줘서 먼저 갈게요. 오늘 잘 고생했어. 은지 씨 데려다 줄게요. 가요. 계속 될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지니까. 오예! 저 얼음 어떻게 밀었게요? 그것도 제가 위에 준다고 힘썼다가 오! 힘은 얼음 밀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말에 힘이 있고 따라따라는 나정 씨가 10년 한다 했으니까 10년은 무조건 가겠다. 그쵸? 네. 기대돼요. 10년 후에 따라따라. 밥 해주러 가야 돼요.
잡아 이거 잡아. 아 어디를? 아니 오다가 저기 할까봐 좀 넉넉히 잘라. 저 제금은 안 되잖아. 크면 살려서. 아 너무 아하, 서비스 주셨군요. 자 들어 그냥 들어 가자. 아하. 자 이거 그늘지다 그늘지다. 아니 이거 햇빛에 녹아야 돼요. 하나. 밑으로 빼고 빼. 많이 큰데? 제가 70cm라고 한 것 같아요. 70cm 심지어 누구 거 가만히 있어. 아 얼음은 오다가 잘라 오면 녹으면 줄어들어요. 지금 날씨가 오늘 좀 시원해서 그렇지. 이게 생각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상 중으로 맞아놓고 머리가 아팠어. 왜요? 예? 왜요? 아니 크니까 이건 미끄러워서 드는 게 만만찮아요. 아, 네네. 잘못하면 다치니까. 네. 근데 어디다 쓰게요 이건? 빨리 해요. 나 보고 가게. 엉뚱하게 쓸 거 빨리 하래.